안녕하세요. PMIJ 이보경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추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프로세스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기고라고 하죠.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추출이 돼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이 된다면 그 분석 결과 역시 부정확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추출 개념과 이벤트 로그의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최소 요구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 추출 방식을 설명하고 마지막 데이터 추출의 어려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세 권의 책들을 참고하여 본 강의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련 이벤트 데이터가 정보 시스템에 기록이 되는 원리를 설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SAP ERP 시스템에서 구매 오더를 생성할 때 생성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하고 관련 이벤트 데이터가 SAP ER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기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IT 시스템에 따라 어떤 시스템은 이러한 이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추출이라는 것은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또는 파일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출된 데이터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이 요구되는 이벤트 로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데이터 전처리에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다뤄지는 파이썬이나 R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IT 시스템이 이벤트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전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고 매우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프로세스 지향적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처리 과정이 단순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많은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들이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둔 프로세스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이 오래전에 구축한 레거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SAP ERP 시스템의 이벤트 데이터를 추출해서 전처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한 데이터 추출과 전처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본 강의의 마지막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되는 이벤트 로그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에서 활용되는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달리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되는 이벤트 로그의 각 행은 하나의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케이스 아이디가 동일한 이벤트들이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 즉 케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아이디가 케이스 9705인 이벤트들을 모아서 타임스탬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케이스가 됩니다. 이벤트 로그의 필수 속성 기억하고 계시죠?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아이디, 타임스탬프, 액티비티 이 세 가지 필수 속성이 이벤트 로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는 추가 속성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범위 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 속성들이 이벤트 로그에 포함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벤트 로그의 케이스 아이디와 타임스탬프, 액티비티와 같은 필수 속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가 속성의 포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추출 방식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3개월 동안 수행된 모든 액티비티들의 기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추출 방식을 따르면 불완전 케이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1은 시작 액티비티가 빠진 불완전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5는 종료 액티비티가 빠진 불완전 케이스고요. 케이스 10은 시작과 종료 액티비티가 빠진 불완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셋이 불완전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완전 케이스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추출 데이터의 적정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대략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케이스 수행 기간에 먼저 4를 곱합니다. 이 4를 곱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정한 기간이 4개의 케이스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를 곱해주는데요. 이 5를 곱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우리가 선정한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평균 수행 기간이 3일이라고 한다면 추출 데이터의 기간을 6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 또는 6개월이나 1년간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검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한다면 특정 회계연도의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출 데이터의 적정 기간은 간단하게 결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두 번째 방식은 특정 기간 동안 시작된 케이스를 포함하도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특정 1개월 동안 오더 크리에이트 액티비티가 수행된 케이스와 관련된 이벤트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케이스 1과 케이스 4, 케이스 7, 케이스 9, 케이스 10은 실제 수행되었으나 추출된 데이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추출 방식은 중도 포기 케이스 분석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 케이스는 시작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중간에 멈춘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주문 요청으로 판매 프로세스 케이스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춘 중도 포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 프로세스에서 신규 가입을 시작한 고객이 특정 단계에서 불편함을 느껴 신규 가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포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은 특정 기간 동안에 완료된 케이스를 포함하도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림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에 완료된 케이스와 관련된 이벤트 데이터만이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 2와 케이스 3, 케이스 5, 케이스 7, 케이스 8, 케이스 10은 실제 수행되었으나 선택된 1개월 사이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추출 방식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질문들을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지불된 송장이 요구되는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고자 할 때 이러한 데이터 추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데이터 추출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나 컴플라이언스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질문들을 분석하지 못할 수 있고 세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 분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첫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에서 확보된 데이터셋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의 경우에 케이스 2와 케이스 3, 케이스 5, 케이스 7, 케이스 8, 케이스 10이 현실에서는 분명히 수행되었으나 추출된 데이터셋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원에게 할당되는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러한 케이스들이 데이터셋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작되거나 완료된 케이스를 포함하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데이터 추출 방식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IT 시스템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되는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T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관계 관리나 IT 서비스 관리, 주문 관리, 워크플로우 시스템 등은 프로세스 마이닝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 수행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CSV 파일 형태의 이벤트 로그 파일로 내보내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케이스 아이디와 액티비티, 타임스탬프와 같은 필수 속성을 기록하지 않는 IT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RP나 레거시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수행에 관한 기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핵심 이해 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맵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뒤 운영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위한 자체 이벤트 로그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완전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